센수학 525번 얘기해요. 어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익숙해져야 될 내용이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는 이 자체가 이제 x축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교점의 x좌표가 곧 이 점이 되는 거죠. 예, 점좌표로 얘기하면 알파 콤마 0이고 예, 베타 콤마 0이고 이렇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함수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알파 베타는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하면 이 x축이 대표하고 있는 직선, 즉 y는 제로와 이 y는 어쩌고저쩌고의 애들을 연립해서 푼다고요. 그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마인드 바꾸기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2차 함수를 먼저 접하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을 먼저 접하기 때문에 이 방정식이라고 봤던 equal 0, equal 0, equal 0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는데 지금부터 우리의 마인드를 확 바꿔서 equal 0가 아니고 여기는 y는 0고 여기는 y는 2차 함수고 두 개를 연립한 거다. 이렇게 봐달라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y는 제로라는 직선으로 봐달라. 라고 하는 요구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교점의 x좌표가 두근이라 불리는 애고 알파 베타이다. 그럼 우리 요 앞단원에서 2차 방정식의 근의 이론 할 때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였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였죠. 여기서 1번 뭐야? 서윤이가 불러봐. 1번. 어우 야 그건 판별식이고 근과 계수와의 아니 뭐는 이렇게 가지 않아? 두근의 잠깐만요. 혹시 그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아이고 여보세요. 자 이름이 제목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잖아. 그럼 왼쪽은 근이잖아. 오른쪽은 계수가 나와야지. 계수는 ABC잖아. 이 ABC로 알파 플러스 베타를 표현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수련이 알파 베타는 A분의 C. 요게 기본이에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거의 그러니까 이걸 얘기할 때 하늘을 잠깐 보는 것도 용납하지 않아. 알겠어? 그냥 파블로프의 개처럼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그냥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 정도. 거기에 이게 합곱인데 말하자면 합곱. 우리 다항식의 연산 방식 중에 합곱 가지고 장난치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으로 표현할 방법이 있지 않았어요? 이 뒤에 뭐만 붙이면 되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거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한번 넣어볼게. 마이너스 A분의 B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4 A분의 C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A 제곱분의가 될 거고 마이너스는 제곱해서 사라질 거고 분자의 B 제곱이 이렇게 올라오면 얘는 마이너스 4A분의 C인데 이걸 A 제곱분의로 좀 통분을 해보려고 하면 분모 분자에다가 동시에 A를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분자에 남는 애가 누굴까? 마이너스 4AC. 수련이도 같이 소리를 내요. 서윤이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다 자기 목소리로 계속 이 수업에 참여를 하라고.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얘기인데, 예, 여기서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하나만 추가하려고요. 이 제곱을 없애면서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암묵적으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알파가 어떤 건 베타가 어떤 건이라고 말하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큰 근 빼기 작은 근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 근 빼기 작은 근. 그러면 오른쪽의 근에서 왼쪽의 근을 빼면 무조건 양수가 나오겠죠. 이걸 두 근 사이의 거리라고 불러요. 두 근 사이의 거리. 결과는 루트 a제곱이니까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여러분이 이제 내가 아까 얘기한 파블로프의 개처럼 이게 조건반사가 돼버리면 너무 당연해지니까 그냥 근각계수와의 관계에 하나만 추가해서 외워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값 a분의, 공식은 절대값 a분의로 외우는데 얘들아, 웬만한 2차 방정식은 다 여기가 얼마예요? 웬만한 2차 방정식은 다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음수가 나와도 우리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양수로 만들어 놓고 풀기를 좋아하고, 여기에 분수가 나와도 그 해당 분모를 양변에 곱해서 1을 만들어 놓고 풀기를 좋아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긴 1이라고. 그러면 루트하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세 개로 외워두면 두고두고 편합니다. 두고두고 편합니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네. 판별식 그대로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이제 여기를 내가 끝끝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부르는 이유는 또 어설프게 짝수 공식 알고 있는 애들이 여기다가 4분의 d 넣을까봐 그러지 말라고. 여기가 짝수여도 두 근의 차를 할 때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 볼까요? 이 아이는 지금 이 문제상으로 바꿔주자면 3x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2고요. 그것의 두 근 a 때문에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의 길이가 3분의 5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의 원취지의 아마 해설지일 텐데, 해설지. 여러분의 해설지에는 어떻게 써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냐면 3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2는 제로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a이고, 맞아요? 요걸로 이렇게 나눈 것일 거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2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해설지에는 이제 이 두 근 사이의 차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잡고, 그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뺀 것과 같으니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3분의 a를 넣어서 제곱, 9분의 a 제곱 1이 하고, 마이너스 4배한 알파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2 1이 되고, 그리고 이걸 통분해서 계산하면 9분의 a제곱 플러스 6, 4, 24 이렇게 되고, 그것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값인데 알고 보면 그게 얘니까 는 9분의 25이다. 이렇게요. 는 9분의 25이다.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풀이는 이 과정이 오지 말고 그냥 바로 3분의 5는 두 근의 간격은 절대값 a분의 절대값 3분의 루트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4ac요. 마이너스 4ac 12, 24 플러스 24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3은 서로 지워질 거고,
어차피 5라는 게 루트 25를 말하는 거 아니까 a 제곱이 그럼 얼마여야 돼? a 제곱은 1이어야 해요. 그러면 a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 두 상수값의 곱은 마이너스 1이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3번 공식은 어차피 얘와 얘로 유도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출제 의도를 가지고 두근의 차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이거 두 개로 유도한 풀이를 해요. 해설지에서는 항상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공식의 최소화, 공식을 적게 외울수록 좋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입장은 그게 아니지. 우리 입장은 수험생이고 시간을 더 빨리 풀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외워서라도 빨리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 얘네 둘로 유도된 거라고. 내가 유도 과정 보여줬잖아. 유도된 이 결과를 외우고 빠르게 쓰자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문제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된 문제에도 나옵니다. 요거 그 내신 출제 조망 때 질문한 거야. 그때 내가 저렇게 풀어줬고. 또 들어봐야겠죠. 이게 본인이 진심으로 얘를 궁금해하고 자기가 진심으로 덤벼본 사람만이 제 얘기가 귀에 들어갈 겁니다. 얘도 해요. 이쯤 되면 그냥 이걸 통째로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할 때 저렇게 써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러니까 저쯤 되면 a, b, c를 a가 얼만지를 구하고 b가 얼만지를 구하고 c가 얼만지를 a, b, c를 미지수로 이렇게 만져가지고 a, b가 들어간 막 식을 찾고 이렇게 해서 찾는 건 아주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아주 하수들.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 아, 그럼 난 지금부터 a, b, c를 활용해야겠구나. 그게 아니고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요 이후 그래프는 하고 요 이후의 조건들로 어떤 2차 함수 하나를 내가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 이 미지수 a, b, c 활용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2차 함수를 만들고 2차항의 개수를 a, 1차항의 개수를 b, 상수항을 c라고 여기고 그 셋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어요? 혹은 이 x값에다 1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이해하시겠죠? 이게 좀 달라요. 미지수 운용하는 게. 자,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가 나한테 아예 2차 함수를 안 주겠다 라는 의도라면 그 뒤로 구할 수 있게 해놨겠지. 그 뒤로. 어떻게 해놨나 한번 보세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조건 몇 개짜리일까? 지금 만약에 문자가 3개라 그러면 조건이 3개 필요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다. 가 나한테 저 2차 함수를 운용하는데 몇 개의 조건을 줄까요? 서윤이는 하나, 수연이는 3개 정도. 딱 중간쯤 택해봐요. 꼭지점은 우리에게 2개의 정보를 주는 겁니다. 2개의 정보. 꼭지점은 2개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2개의 정보냐? 그러니까 2차 함수 위에는 수도 없이 많은 실수점이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점좌표가 있어요. 만약에 꼭지점이 아니고 이들 중 어디 하나를 줬다면 이거 1개짜리 조건이 맞아요. 1개짜리 조건. 그냥 이 점을 지난다. 그러니까 이 점이 예를 들어 3,2다 라고 하면 3을 여기 x좌표에 넣었더니 결과 y가 2가 나왔더라. 이렇게 하나의 조건이에요. 끝나요. 그런데 이게 꼭지점일 때에는 얘기가 다르죠. 특별한 점이잖아요. 특별한 점. 대칭축과 함께 주는 겁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죠?
이렇게 하시죠. 앞으로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저기 나온 거 다 무시하시고요. y는 꼭지점을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게 누구냐면 이 함수의 폭이에요. 내가 여기다 가만히 꼭지점을 두고 얘를 이렇게 벌리나 이렇게 좁히나 똑같은 이차 함수잖아. 꼭지점은 계속 이 자리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게 바로 a, 최고차항의 계수고요. 나머지는 다 결정된 거예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왜 2개짜리 정보라고 한지 알겠어? 저 위에 지금 미지수 몇 개였어요? 3개였잖아요. 지금 미지수 몇 개 됐어요? 하나 됐죠. 2개가 사라졌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2개짜리 정보예요. 이제 이 A를 구할 정보 1개만 나한테 얘가 더 주면 A까지 구해지면서 정보가 완결되는 건데 뻔히 눈에 보이네. 뭔지? X축과 두 점 PQ에서 만나고 그 PQ의 길이는 4이다. 요게 요 앞번호 문제인 두근의 차이가 4이다예요. 두근의 차이가 4이다. 그러니까 얘를 일단 배운 대로만 해보면 ax제곱 수련이 졸려 죽는다. 더하기 4ax 더하기 4a 마이너스 1 수련아 목소리를 좀 내봐. 목소리를 내면 잠이 조금 깨요. 이걸 는 제로 하면 여기하고 x축하고 이렇게 관계를 보겠다는 뜻이고요. 한 점을 P, 다른 한 점을 Q라 했을 때 이 거리가 4다라 하면 불러봐. 공식. 아니 수련이한테 물어봤어. 절대값 A분의 루트 그렇지. B제곱 마이너스 4시 하면 되는데 이거 좀 불러주면 안 되겠니? 16 A제곱 마이너스 4A에 4A 마이너스 1 이렇게 4AC 됐어요. 어처구니 없게 많이 지워져요. 절대값 A분의 루트하고 16A제곱 마이너스 16A제곱해서 지워질걸? 그리고 남아있는 애는 4A 여기까지요. 인마가 얼마다? 4이다. 그러면 루트 4a는 이건 이제 방정식 풀려고 내가 일로 올리면 되는 거니까 4 절대값 a고요. 루트든 절대값이든 제곱하면 사라지죠. 양변 제곱을 하세요. 이 방정식을 풀려면. 그러면 4a는 16a 제곱 이렇게 돼서 4 지우고 a가 0일 리 없으니 하나 지우면 a는 그래서 얼마? 얼씨구. 이거 계산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네. 4분의 1이에요. 그럼 끝났죠? 4분의 1 한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이걸 이제 전개해버리는 순간 a, b, c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전개하지 마세요. 전개하지 마세요. 이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면 저 마지막 질문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여기다가 x에 1 집어넣은 결과와 같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 이 두 개가 항등식이라고 하면 여기다 1을 집어넣어도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4분의 9 빼기 1 4분의 5가 답이 되겠네요. 끝난 것 같죠?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보다 더 고수의 풀이. 이거보다 더 고수의 풀이는 이런 겁니다.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2인 상태에서 꼭지점이 요쯤 내려와 있다는 얘긴데, 그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꼭지점이 여기니까 아주 확정적으로 x축을 이쪽에서 한번 저쪽에서 한번 쓸고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 꼭지점이 여기 있는데 내려갔다 올라가야지 뭐. 그럴 때 이 마이너스 2와 이 두근 PQ의 관계는 뭐가 있을까요? P와 Q가 마이너스 2에 대해 좌우 대칭이에요. 좌우 대칭이에요. 그럼 수련아, PQ의 길이가 총 4래. 총 길이가 4래. P 좌표 얼마야? 그렇지. Q 좌표 얼마야? 0. 그죠? 그러면 우리는 두근을 가지고 2차 함수 하나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어떻게? A, X, X 플러스 4요. 이렇게. 두 근이 나오게, 0과 마이너스 4가 근이 나오게 인수분해에 만들면 돼요. 이거.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가 되고 그게 마이너스 1이라니까 A는 4분의 1. 이거 여기다 때려 넣으면 끝나요. 이게 조금 더 고수의 풀이. 실제로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나요? 아니 그걸 나한테 비례로 물어보면 어떡해. 그거는 학교들마다 다를 테고 그 학교에서 이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냐에 따라 다르겠지. 그러니까 기본 마인드는 하나야. 2차 함수 단어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 2차 함수 단어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 지금 이거 그림으로 쳐다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가 2다, 여기가 2다가.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초절정 고수인 거고. 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고 x축과 두 점 알파 베타에서 만나는데 gx라는 직선이 알파 콤마 0에서 뚫고 올라가서 저 뒤에 가서 만났더니 그때 x좌표가 감마였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이고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2이고 할 때 G0가 마이너스 2이면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인가? 골치가 좀 아프겠다. 그렇네요. 근데 이거 앞에 하신 대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계속 조금 생각해야 되나? 그죠? 이거 2차항의 개수가 1일 때 1인 이런 말 놓치면 안 되고요. 2차항의 개수가 1인 건 완전 땡큐인 거야. 왜냐면 좀 전에도 봤지만 최고차항의 개수 A가 제일 괴롭거든. 걔가 구하기가 참 골치 아픈 아이예요. 두 근에도 영향을 안 받아. 대칭축에도 영향을 안 받아. 뭔가 특정 조건을 줘야만 구할 수 있는 애인데 얘는 1로 아예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fx equal 0라고 내가 방정식을 만들면 그 fx는 x축과 만날 때 알파와 베타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 f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를 문장으로 쓰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1이 되죠. 1이. 땡큐인 거지. 그러면 이
gx라고 하는 1차식은 어떻게 생기될까? 분명한 건 gx는 아니에요. A. 기억이 몰라서. 그치, 그러니까 뭐 ax 더하기 b 아예 모르면 이렇잖아. 아예 모르면 이런데 문제는 기울기를 모르는 건 확실한데 알파, 0을 지나는 건 또 알아요. 그러니까 m의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m의 x 마이너스 알파. 알파를 넣었을 때 y가 0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요. 그때 이 감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감마는 지금 fx라고 하는 2차 함수와 gx라고 하는 1차 함수의 교점입니다. 그러니까 fx 마이너스 gx는 제로의 두 근이 알파와 감마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요 말을 그대로 항등식으로 세워보면 이 식하고 그럼 똑같은 애가 누구냐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감마란 뜻이죠. 그럼 다시 한번 요걸 기억해 놓고 이 둘을 진짜로 빼보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빼기 m배한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fx고 이게 gx니까.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인수로 잡아 묶이고 뒤에 남는 애가 누구야?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m 요렇게 남게 되겠죠? 네, 이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감마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마가 뭐야? 감마가 베타 플러스 m을 뜻하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들고 있는 조건들을 한번 봅시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이요. 감마 마이너스 베타는 2요. 그리고 G0는 마이너스 2다. 조건 너무 많이 주지 않았어요, 이거? 그죠? 당장에 여기 봐요.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여기 나오네. 감마 마이너스 베타는 뭐예요? m이죠. 그 m이 얼마라고? 여기 있잖아. 감마 마이너스 베타는 2라고. 그래서 m은 2인 걸 알았어요. 훨씬 쉽네요. 그러면 얘가 2의 x 마이너스 알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조건이잖아. G0는 마이너스 2이다. G0는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면 여기다 0 넣은 건데 여기다 0 넣으면 G0는 마이너스 2알파가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2랍니다. 그럼 알파는 1. 우리가 모르는 걸 하나씩 이렇게 구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파는 1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베타는 4이다. 베타는 4이다. 감마 하나 남았네. 베타가 4인 걸 알았으니 어떻게 해요? 베타가 4인 걸 알았으니 감마는 6이다. 이렇게 줄줄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알파 베타 있으면 fx도
이 알파와 베타로 fx도 완성이 됐어. m과 알파 있으니까 gx도 완성이 됐어. 알파 베타 감마 다 알아. 셋 다 더하면 11이야. 그러면 fx 구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11 넣으면 되는 거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아, 다 구할 수 있다는 뜻. 예. 다 구할 수 있다는 뜻. f 11은 얼마입니까? 그럼 여기다가 11을 넣어야 되는데 그럼 알파 베타를 알아야 되는데 알파 베타도 알아. 예, 이런 거죠. 됐나요? 또 빠르게 질문합시다. 45번. 아니야? 아닌가 봅니다. 또 질문하세요.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근데 545번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말 그냥 직선 하나 구해가지고 넣어서 그러니까 이 A 값에 관계없이 항상이라는 이게 관용어구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저게 항등식의 표현이다. A에 대한 항등식의 표현. 예, 그래서 직선 하나 놓고 연립해서 D0를 쓰는데 그 D0를 쓰다 보면 그 직선의 미지수와 요 A가 같이 버물려진 판별식이 나오는데 예, 그걸 A에 대한 항등식으로 아이씨 뭐 하는 거야. 그냥 쭉 쓰고 말게. 잘 들어봐. 어떤 2차 함수가 있고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얘한테 접하고 싶다는 거야. 접하고. 그런데 이 직선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으니 내가 mx 더하기 n이라고 놓을 거야, 이 아이를. 그러면 요 상태에 대한 조건화가 바로 D0란 말이에요. 연립 후 D0.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 이퀄 mx 더하기 n 이렇게 연립을 하고 이 연립해서 만든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된다. 중근. D0여야 한다. 라는 것으로 x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m 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은 0. 이게 어떤 결과에 대한 뭐랄까 자신, 확신 이건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가 없잖아. 그러면 이거 보면 맛 가요 보통. a, m, n 이래서 미지수가. 근데 그게 아니고 이놈의 판별식이 제로다를 쓸 건데 2a 더하기 m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퀄 제로가 이 제로가 a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이라고요. 이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여기까지가 이 a에 대한 항등식의 관용어구예요. 관용어구. 그래서 정리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a에 대한 내림차순. 여기 4a 제곱 나올 거고 4a 제곱, 4a 제곱 서로 지워지고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오는 게 4ma 이렇게 나오고 더하기 m 제곱 더하기 4 더하기 4n 이퀄 0인데 맞나? 예, 이게 뭘로 좀 묶이면 좋은데 하여간 A가 있는 애가 얘밖에 없죠. 그러면 A가 있는 애와 없는 애로 분리한 다음
a에 대한 항등식은 a의 실수 전체 어떤 값이 들어가도 저게 0이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예, 얘가 0, 얘가 0 이래야 된다고요. 그래서 m은 0이고 m이 0이고 또 얘가 0이려면 n은 마이너스 1이고 그런 소리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야. 이거. 또 질문하세요. 서윤이는 지금 질문이 네가 더 앞에 질문이면 해. 좀 뒤에 질문. 자,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방정식의 두실근의 곱은 한마디로 2차 함수 구해달라는 얘기죠 뭐. 이 두실근의 곱은 근각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 베타 구해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최종 결과로 유추해 볼 때 최종 질문으로 유추해 볼 때 이 fx가 만약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구해지면 이 질문은 지금 a분의 c를 묻고 있는 거다라고 예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고등학교 때부터의 수학 문제는 풀다 보니 정답이 나왔다가 아니에요. 마지막 질문을 향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시 앞에 가서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물론 풀이 과정 중에 A, B, C가 연결지어서 모두 구해질 수는 있어. 그런데 아주 효율적이거나 아주 급박한 순간에 질문이 A분의 C라면 난 여차하면 B 안 구해도 된다는 얘기라고요. A와 C만 구할 수 있다면. 아시겠어요? 근데 순진무구하게 문제를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영악하게 쳐다봐야지. 첫 번째, F1은 2이다. 이게 가장 쓸데없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는 일단 보류. 보류. 내가 이걸로 얻을 수 있는 건 사실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이다. 이렇게 얻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다 안 되면 이걸 ABC로 놓고 ABC에 대한 조건 3개를 얻어서 연립방정식을 풀 수는 있는데 그건 진짜 최악의 경우에 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정말 하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건 잠시 보류. 다음 이런 게 좋죠. 이런 게 fx의 최대값은 4이다. 최대값은 4이다. 얘들아 최대값 얘기 나오면 니네 지금 뭐부터 찾아야 돼? 역. 범위 다 좋아요. 범위, 정의역, 커튼 뭐라고 말해도 좋아요. 알겠어? 정식 명칭은 정의역이에요. 정의역. 근데 그걸 뭐 x의 범위 이렇게 말하든가, 예. 아니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커튼 이렇게 하든가, 예. 다 좋아요. 잘했어.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얘기 나오면 빨리 범위부터 찾아야 돼요. 범위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말은 최대값 4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정의역이 어디란 소리예요? 정의역이 뭐란 얘기예요? 아무 말도 없으면 모든 실수. 알겠어요? x가 특정 범위를 갖지 않으면 딱 한 경우의 범위, 정의역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 생략 가능하다. 그러니 요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4라는 얘기입니다. 저거 지금 x의 범위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땡큐야. 미지수를 fx equal a 이건 모르겠고 x-m의 제곱 만들고 더하기 4 이러면 된다는 거지. 꼭지점에 y좌표가 4란 얘기니까요. 그리고 여기다 추가로 하나 얻게 된 것은 뭐냐면 a가 음수겠구나. 이 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너희들이 이거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이차 함수의 실력을 말하게 되는 건데, 아주 순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fx를 미지수 a와 m 두 개짜리로 표현은 했지만 어쨌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여기다 그냥 때려 넣고 쫙 하면 풀면 a와 m이 들어간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죠? 알아들어? 그리고 이제 두 실근의 합은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서윤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이거 쫙 쓴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유근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거 분명히 돼요. 된다고 전제해 놓고 그건 당연히 된다. 된다고 전제해 놓고 우리 그림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그림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fx라는 애가 그려져 있고 거기다가 y는 마이너스 10을 걸었을 때 여기에 y는 마이너스 10을 이렇게 상수함수로 걸었을 때 어이구야 난리 났다. x축이 여기쯤 있다고 보면 이 두 근의 합이 6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두 숫자의 합이 6이다. 근데 얘는 요렇게 자신의 대칭축을 두고 좌우로만 근을 갖는다고 그랬죠. 아시겠어요? 좌우로만 근을 갖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숫자와 요 숫자의 합이 6이라면 여기 있는 요 숫자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합이 6이라면 이 숫자는 얼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숫자가 m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면 대칭축이 3이다 이런 얘기. 응?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 두 근의 합의 절반 더해서 반 그럼 가운데인데 거기가 대칭축이라 이 3값이 m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6을 넣으면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식으로 m이 3이다도 얻어내면 fx는 결국 a x-3의 제곱 더하기 4 하나 남았죠? 이제 하나 남았으면 이때는 그 조건이 이제 먹히는 거야. 이게 쓸모가 생기는 거야.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결과가 2여야 해. 근데 여기다가 1을 넣어보면 4a 더하기 4는 2여야 해. 이런 거지.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 되려나요? 뭐 어떻게 얘기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면 쫙 풀어헤치고 그다음에 a분의 c 하면 답입니다. 자, 내가 너희가 아직 중딩빨이 덜 빠진 물고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 잠시 쉬겠습니다. 또 54? 이건 왜 이렇게 짧아? 짧을만 하군.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정을 해야 되는 풀이에요. 가정. 앞으로 이제 이런 풀이가 꼭 한 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꼭 한 번을 풀게 될 텐데, 그게 뭐냐면 서술형, 주관식이라고 하는
마지막 한 3문제 정도를 내요. 그럼 그 서술형 주관식에서 선생님이 얘네들이 어떤 사고를 했나를 과정을 채점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선생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수고로운 일입니다. 전체 학생이 막 600명, 700명 이런데 학년이 그걸 수학선생님 몇 분이서 애들의 풀이 과정을 다 보면서 이 말 썼어, 안 썼어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예를 들어 총 10점이다 그러면 2점 감점, 3점 감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점을 해나가는 건데 이런 걸 그래서 좋아하죠. 애들이 이걸 두 분류로 했냐 안 했냐 거기서부터 그냥 바로 득점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는 애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어요. 그러면 근이 0하고 2k라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은 인수분해가 되니까 고마운데 아 그렇게 하지 말까 그러면? 그래.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는 그나마 좀 쉬운 문제인데 여기 상수항이 붙어서 인수분해조차 안 되는 애 있어요. 그러면 당신들 뭘 생각해야 되냐면 대칭축을 생각해야 돼요. 대칭축. 수련이 이거 대칭축 어디야? 대칭축을 내가 물어보면 x는 이라고 먼저 말을 해야 돼요. x는 다시 완결이 뭐라고? x는 k. 오케이. x는 k. 바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이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2배하고 나누고 반대부호. 2배하고 나누고 반대부호. 연습하세요. x는 k가 대칭축인데 어딘지 모르는 거잖아. 어딘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그림 못 그리는 거예요. 저 그림 못 그리는 거예요. 난 지금 3 이상이면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3 딱 쓰고 커튼이 이쪽으로 이렇게 쳐져서 난 여기만 쳐다보는 거야. 최대값이 나와도 여기서 나와야 되고 최소값이 나와도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x는 k 자신의 대칭축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쪽에 뒀을지 이쪽에 뒀을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갈라야 되는 거예요. 1번 k가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k가 3보다 작을 때 그러면 대칭축이 이쪽으로 오면서 뭐 사실 여기 쓸지 여기 쓸지 모르죠. 하여간 이 가림막의 왼쪽으로 대칭축이 오면서 저 아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거기까지 안 보는 거라고. 안 보고 여기서부터 요렇게만 보이죠. 내 눈에. 그럼 이 경우에 여기가 가장 높은 값이 되는 겁니다. 최대값이 15일 때라고 말하는 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정은 K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사실 등호는 아무 데나 넣어도 돼요. 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매번 이것도 웃기긴 하다만 언젠가는 마음속으로 그릴 수 있기를 하고 여기 올라오는 거는 안 쳐다보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가 제일 높은 값이니까 이 높이가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맞춰서 수식을 쓰는데 뭐였어? -x제곱 더하기 2kx. 예. 이 경우에는 미안하다. 단기 기억력이 짧아서 요 자리에다가 x 이퀄 3에서의 높이가 15이다니까 -9 더하기 6k -9 더하기 6k 3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15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야 하고 그럼 6k는 24가 되는 거고 k는 4가 되는 거죠. 멀쩡하게 답이 나온 것 같아 보이지만 이 k 이퀄 4가 3보다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건 답으로 채택이 안 되는 거라고요. 이해돼요? 서술형으로 쓸 때에는 여기에 이렇게 괄호를 열고 x가 아니고 여기다 이렇게 x를 쓰고 왜냐하면은 점 3개를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쓰는 겁니다. 정삼각형으로 쓰면 그러므로가 되고요. 점 3개를 역삼각형으로 쓰면 왜냐하면이 돼요. 왜냐하면 K는 3보다 작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 와서 똑같은 식에다가 이번에는 꼭지점, 꼭지점인 이제 x에다 k를 대입하면 x 이퀄 k를 번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k제곱, 여기다가 k 넣은 거예요. 이 k에서의 높이니까. 그것이 15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k제곱은 15이다가 되고 k는 루트 15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k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니까요. 루트 15는 루트 9보다는 크고 루트 16보다는 작은 아이니까 3에서 4 사이 숫자가 맞아요. 이렇게 해서 k 값을 구하라. 그러면 k 걸 15라고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요거 서술형에서 이 정도면 서술형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문제 중 하나예요. 요거보다 이제 뭐 3개, 4개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질문.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내가 당신들한테 여러 번 강조했던 건데, 이 함수를 다시 쓰면 y 이퀄 절대값 x의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x제곱이나 절대값 x의 제곱은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부러 절대값을 이렇게 드러나게 쓰면 이거는 함수에 있는 x 자리에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 거여서 어떤 단어 하나를 기억하세요. 뭐였죠? y축 데칼코마니. 서연아 입에 붙여놔야 된다고 그래서 y축 데칼코마니. 어느 쪽만 그린 후? 오른쪽만 그린 후.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쪽을 잠시 닫고 이 절대값 없앤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칭축이 마이너스 1에 있거든요. 마이너스 1에 있고 y절편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여기 마이너스 3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꼭지점 마이너스 1에서 지나고 올라가다가 여길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란 말이야. 그 아이를 왼쪽으로 대칭시키면 되는 그림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다 대고 마이너스 2와 3에서 커튼을 닫아요. 마이너스 2와 3에서 커튼을 닫으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의 실선은 여기쯤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끝이 나는 그런 그래프가 되고, 이 아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림을 쳐다보면서 어디가 가장 낮을까 하면 이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어디가 가장 높을까? 이 y축 중심으로 좌우대칭인데 오른쪽이 3으로 더 멀리 갔으니까 여기가 더 높겠죠. 그러면 3을 집어넣었을 때의 결과 9, 6, 15 빼기 3, 12가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괜히 절대값 달고 식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또 질문?
여기 557, 558, 559 다 잘했나요? 아, 정말 너무 불안해. 여기를 가르칠 때면 내가 불안해서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 어? 왜요? 그러니까 치환하고 난 다음에 변역을 잘 구했냐라고 묻는 거야. 어? 치환한 후 변역을 잘 구했냐? 어디든 다 똑같이 풉니다, 이거. 어? 뭐 예를 들어서 어? 그러니까 59? 아니 어디를 어떻게 봐도 다 똑같이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풀리면 셋 다 풀려야 맞고 하나를 못 풀면 셋 다 못 푸는 거야. 어느 건 풀어서 맞았고 다른 건 풀어서 틀렸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모르는 거죠. 맞은 애가 우연히 맞은 거죠.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서 맞은 거죠. 다 똑같이 풀어야 돼요. x 제곱 플러스 2x 누가 봐도 덩어리니까 누가 봐도 덩어리 패턴이 같은 덩어리는 치환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때 t는 x제곱 플러스 2x를 이렇게 쓰셔야 하고요. 제발 부탁인데 치환했다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는 t 하지 마시라고요. 치환을 했으면 t는 이라고 쓰는 거야. t는. 왜? t는 해야 세로축이 t축인 줄 알죠. 항상 종속변수가 세로축, 독립변수가 가로축, x. 그리고 이 아이는 0과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갖는 애니까 마이너스 2, 0 딱 해주시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애고 그럼 꼭지점은 마이너스 1에 있으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이때의 t 값이 마이너스 1. 이게 포인트지 이게. 예. 왜? x의 범위가 없거든 지금. x의 범위가 없으니까 x는 실수 전체란 얘기고 x가 실수 전체의 값을 가질 때 t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값만 가져요. t는 마이너스 1 이하로 내려가지 못해요. 그것이 얘를 치환해 버리고 난 t에 대한 함수 t제곱 플러스 4t의 정의역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t제곱 플러스 4t는 어디냐면 이렇게 지나서 0과 마이너스 4를 근으로 하는 가로축 t축, 세로축 y축짜리 그래프인데 이것에 여기 대칭축보다도 안쪽 마이너스 1에서 자르고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저 함수란 여기서부터 요렇게만 돼 있는 이 파란색 그래프만 함수인 거죠. 함수인 것이고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 얼마인가 보면 마이너스 3이거든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즉 이게 최소값인 거예요. b죠.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착각들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a는 마이너스 1이겠네. 왜 그러는지 알아요? 축에 표시를 안 하거든. 분명히 t라고 표시를 하면 x는이라고 물었을 때 그 답을 할 리가 없는데 이걸 가로축 세로축 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1이 그냥 a인 줄 알아요. 그 여기도 마이너스를 쓴다? 그럼 답이 맞아. 이게 최악이지. 사실은 이 마이너스 여기가 이게 마이너스 1인 게 맞기는 맞는데 이 마이너스 1이 아니고요. 이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이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 t도 마이너스 1이 되는 것 뿐이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풀어서 맞는 답이 최악이에요.
아시겠죠? t 이퀄 마이너스 1을 갖게 하는 x값을 찾아서 그림을 그려야 하고, 그래서 치환이라는 행위가 한번 이루어지면 반드시 그래프를 두 개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그래프를 두 개 그린다. 예. 이런 거 제발 치환하고 나서 그 t 범위 구하랬더니 마이너스 1 넣고 최소값 2 넣고 최대값 이거 하지 말라고. 부탁이야. 여러 번 얘기했지. 그래프를 그리세요. 는 t하고 t는 하고 그리세요. 또 질문. 이 65번이 들어있는 그 전체 유형이 다 뭐냐면, 얘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대상이 문자 2개짜리라는 거야. A, B. 또는 이거 말고도 여기 보면은 2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은 이렇게 물었죠. 여기도 이건 x, y, g가 들어간 식의 최소값을 물었고, 여기도 이 다음 것도 x제곱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5x. 사실 뭐 x제곱이냐 x냐는 중요한 게 아닌데, 여기 이렇게 문자가 다른 게 하나 들어와서 서로 다른 두 문자가 들어있는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이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냥 머릿속에 한 가지만 기억해. 나 저거 한 개의 문자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한 개의 문자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B라고는 했지만 이 AB를 이렇게 나보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대상을 우리가 Y가 익숙한가? Y라는 문자를 얘가 안 썼으면 그냥 Y는 하세요. 이렇게 Y는 하시고 AB의 최소값을 구할 수 없으니 저걸 A의 대한식 내지는 B의 대한식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A의 대한식, B의 대한식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 아이를 A는 2B 했으니 B는 2분의 A니까 A에 대한 식으로 바꾸겠어요. 얘를 2분의 1A 제곱으로 바꿀 거라고요. 이해하세요? 2분의 A 제곱으로. 왜? A에 대한 변형을 줬으니까. B에 대한 식으로 바꿔도 돼요. 대신 이걸 이용해서 B의 범위를 따로 구해야죠. 그러면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됩니다. 가로축이 A축이고 세로축이 Y축이고 그리고 원점 지나는 아래로 볼록에 널찍하게 생긴 2차 함수일 뿐이에요. 소연아, 내가 왜 점선으로 그렸냐? 말이 끝까지 안 들려요. 내가 왜 이 그림을 2분의 1 A제곱을 점선으로 그렸냐고. 왜? 정역 표시해야 되니까요. 마이너스 2에서 자르고 1에서 자르고 버리고 버린 다음에 나에게 실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요. 100만 번이라도 강조해 주지. 자, 최대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여기다 넣으면 될 거예요. 최소값 얼마예요? 0이요. 제일 낮은 높이, 제일 높은 높이 찾으시면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문제.
만약에 이걸 B에 대한 식으로 바꿨으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A는 2B니까 2B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축을 B축으로 그린 다음에 위로 이렇게 날카롭게 솟아있는 2차 함수를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A는 2B를 여기다가도 넣어서 2B는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1 사이다. 이렇게 해놓고 풀어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1과 2분의 1에서 잘리고 B는 이렇게 생기게 되며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 높이는 2, 최소값은 0. 똑같잖아요, 결과는. 아시겠죠? 자, 또? 원래 이 뒤쪽으로 질문이 많이 나와야 맞는데 여기까지 다 못했나 보다, 얘네들이. 몇 번? 73번. 이거 이제 고3한테까지 문제를 내면, 이거 고1 때도 나오고, 고2 때도 나오고, 고3 때도 나오는데, 방법이 한 얼추 교과과정 내 쪽으로 잡아보면 한 5개쯤 있는 풀입니다. 이게 단원들마다 나와요. 단원들마다. 그래서 한 단원씩 더 이렇게 다음 단원 나갈 때마다 뭔가 풀이가 업그레이드 되죠. 심지어는 사인, 코사인, 삼각비도 등장합니다. 이 풀이에. 미분은 당연하고.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 레벨,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레벨에서의 풀이를 배워야 되는데, 뭐냐면요. 일단 고1은 문장으로 만들어진 수학 문제를 푸는 것 자체부터 벌써 익숙해져야 돼요. 그게 참 안 익숙해져. 우리에게 수학 문제란 늘 x는 어쩌고 저쩌고, 뭐 숫자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식이 주어지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식이든 식이 주어지고 뭘 풀어야 되는데 문장으로 주어진 것에 참으로 안 익숙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 전 단원에서 뭘 배웠으며 얘는 기본적으로 어떤 식을 가지고 하는 거다라는 그 예상이 있어야 돼요. 거기를 향해서 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헤엄치는 걸 지금 배운 애들이 동굴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동굴 밖 해변가까지는 나가야 될 거 아닌가. 거기서부터 수영이 시작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등장을 하고 여기서 넓이가 최대일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넓이가 최대일 때. 그럼 지금까지 우리에게 최대라는 문장이 어떤 식으로 나한테 다가왔었나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식으로 다가왔었나. 최대값을 구하시오. 최대일 때 이런 말. 나한테 어떻게 다가왔지? 주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나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이렇게 닫았을 때 여기.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이렇게 닫았을 때 여기. 이런 식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뭔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2차 함수의 정의역이 잡히고 그 정의역에서 꼭지점 또는 구간의 양끝값 중 하나 이런 식으로 최대값이 소모가 됐잖아. 나한테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 얘도 딱 그겁니다. 얘도 딱 넓이가 최대일 때라고 하면 이 S는 이렇게 넓이는 하는 혹은 여러분이 안 익숙하다면 이걸 Y는으로 해도 돼요. 넓이를 Y라고 하면 되지. 하고 여기에 2차 식이 뭐 하나 나오겠지 이렇게. 그리고 그 2차 식의 문자 즉 변수가 들어갈 거고 독립변수를 니네가 지정하는 거고 그래서 그 변수의 범위가 잡히면 그 범위 내에서 최대값 또는 최대가 될 때의 x값. 항상 질문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높이가 얼마냐? 와, 여기를 갖게 하려면 이게 얼마냐? 여기가 질문이거나 여기가 질문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항상. 지금은 어느 쪽이냐면
최대 값을 구하여라가 아니죠. 최대 1대의 저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1대의 x값을 물어보는 거죠. 자, 이제 대충 통박 잡았으면 갑시다. 이 넓이를 표현하려면 말이에요.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넓이가 되려면. 이게 직사각형이잖아. 넓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만만한 가로를 하나 잡겠어요. x로. 이쯤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 그럼 세로를 문자로 잡으면 안 되나요? 되죠. 왜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됩니다. 근데 그냥 눈에 보이길래 이걸로 잡았어요. 대신 저는 요 위도 x로 표현할 생각입니다. 위도. 그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x가 여기로 이렇게 같이 올라가면 돼요. 이 길이도 x가 맞죠? x. 그리고 나서 닮음 하시면 됩니다. 닮음. 얘 대 얘는 얘 대 얘는 얘 대 얘와 닮음비가 같다. 기울기가 똑같다. 그럼 여기를 만약에 y라고 하면 y 대 x는 y 대 x는 얼마 대 얼마다? 2 대 1이다. 20 대 10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y는 얼마예요? 외항이건 내항이고 y는 2x. 그러면 잠깐이었지만 이제 y가 다시 2x로 바뀌고 그렇다면 여기는 전체 길이가 20이잖아. 여기가 2x래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냐고. 20-2x. 끝났어요. 그러면 딱 우리가 원하는 대로 x 곱하기 20-2x x에 대한 2차 함수 심지어는 마이너스 2를 앞으로 보내잖아. 그러면 x-10의 위로 볼록의 2차 함수. 위로 볼록의 2차 함수.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s축이라고 하면 0과 10이 근인 요렇게 생긴 n데, 요렇게 생긴 n데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릴 거다. 왜 그러게? x 위치 잘 보세요. 제일 짧아도 0이 안 되고 제일 길어도 10이 안 돼요. 0에서 10 사이. 그러니까 여기도 구멍 뚫리고 구멍 뚫리고 이렇게 생긴. 그러면 x에다 얼마를 넣어야 꼭지점이 되죠? 5죠. x에다 5를 넣어야 꼭지점이 되는데 5를 넣을 생각이 없어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구한 걸로 된 겁니다. x 이퀄 5일 때가 답이다. 그럼 여기가 5, 여기도 5, 여기는 10, 여기도 10, 10, 10, 5, 5. 둘레의 길이는 30이네요. 됐어요? 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원래 선생님 푸는 거 보면 다 쉬워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작 이런 애를 보면서 내가 어떤 용기를 가지고 얘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 생각이. 문장으로 나온 문제는 문장제라고 하죠. 문장제는 사실은 고3 내내 적응이 잘 안 돼요. 내내. 적응하려고 막 아무렇지도 않다 본인이 그냥 주문을 거는 것 뿐이지. 고3들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진짜 웃긴 게 수능에 문장제가 한 3문제쯤 나오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 빼고 나머지 2개의 유형은 지난 대한민국 입시 역사에 빠진 적이 없었던 문제예요. 언제나 그 유형으로 나오는 애야. 상용로그 파트나 수열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진짜 쉽게 그지 없어요. 이보다 쉬운 게 없는데 4점이야. 4점짜리. 근데 정답률이 항상 50%가 안 돼. 왜? 문장 자체를 안 읽는다고 애들이. 문장자가 나오면 일단 쫄아. 엄청 쉬운 문제인데도. 그렇게 적응하셔야 됩니다. 아직 중학생 기운이 남아있어서 이런 문제를 이제 활용이라고 불러주죠. 활용. 예, 그냥 문장제일 뿐이에요. 매 단원마다 나올 겁니다. 드디어 기울어진 직선이 등장을 했습니다. y는 ax 제곱, a가 양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아래로 볼록의 이차함수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차함수가 있고요. 여기 2,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기울기가 음수면 이쪽으로 기운다고 그랬죠. 왜냐면 오른쪽으로 증가할 때 감소를 하니까. 예, 그래서 기울기가 2분의 1, 가로로 2칸 갈 때 세로로 2칸, 한 칸 올라가는 애를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예. 이 애가 이렇게 지나는데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거 나머지 한 점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한 점 구해달라. P 더하기 Q는 사실 뭐 X좌표랑 Y좌표랑 둘이 더하라고 잘 안 시켜요. 예, 그냥 각각을 구했을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어떻게 푸는 거냐? 자, 일단 방정식인 건 알겠죠, 그죠? 예? x 제곱이고 ax 제곱 이퀄 할 테고 이 직선인데 이 직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게 직선은 말이에요. 그 구성 요건이 둘 중 하나라고요. 둘 중 하나. 기울기라는 조건과 아무데나 그 직선이 갖고 있는 한 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는가. 기울기와 지난한 점을 갖고 있는가. 예, 또 하나는 한 점과 그 점이 아닌 또 한 점을 알고 있는가. 두 점. 이렇게요. 그러니까 기울기와 지난한 점 아니면 지나는 두 점. 이게 직선의 결정 조건입니다. 결정 조건. 다시 말해 여기서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면 이 직선의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면 그냥 저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요때 방법은 y-y1 equal m 기울기 x-x1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x1, y1이 지난 한 점입니다. 지난 한 점이고 예, 그 x 앞에 계수로 기울기를 쓰시면 되는데 공식은 이러하지만 실제로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행위 요령으로 아는 것이 좋아요. 여기 보세요. 아직 우리가 직선 단원을 안 나갔지만 이 2차 함수 문제를 풀려면 어차피 직선 알아야 되니까 자 훈련을 좀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네.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그러면 y는 하고 쓰세요. y는 하고 쓰세요. 그 다음에 기울기 x라고 쓰는 겁니다. 기울기 x. 기울기가 주어졌으면 기울기 x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느냐? 지나는 한 점이라고 나온 애 있죠. 얘를 상대로 암산을 하는 거예요. 얘를 상대로 암산을 2를 2,1이니까 2를 x좌표에 넣었을 때 y 이퀄 1이 나오려면 필요한 상수. 그렇죠. 이러면 구한 거예요. 알겠죠? 기울기 x 기억하세요. x 앞에 계수 항상 기울기예요. 기울기 x 하고 쓰시고 2를 넣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근데 1 넣어야 돼? 그럼 뒤에 더하기 2 써야 되네. 이렇게. 예, 행위로 인한 공식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문자화 시킬 수가 없다고. 자, 그러면 직선 구했죠?
그 다음에 이 A도 지금 가짱키 그지 없는데 뭐냐면 이 콤마 1이 이 직선 위에도 있지만 포물선 위에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x에다 2를 넣었을 때 y는 1이 성립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x에다가 2를 넣었을 때 y는 1이 성립을 하려면 이거 쓰는 것도 웃기다. 하여간 암산하세요. 암산. 그래서 a는 얼마다? 4분의 1이다. 그러면 포물선은 y는 4분의 1 x 제곱이 된 겁니다. 야, 그러면 두 개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연립해서 2차 방정식 풀면 이거 풀면 한 근은 얄짤없이 2 나올 테고 다른 한 근이 Q점의 X좌표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 듣고 있어? 그지? 서윤아, 그거는 되게 중요한 습관인데 수업할 때 필기, 메모하느라고 고개가 아래로 내려가나 선생님 말을 놓치는 건 이중일을 하는 거야. 나중에 가면 네 판서가 무슨 말인지를 해석을 하는데 또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야. 차라리 지금 이 순간에는 선생님이랑 여기서 같이 공유하는 게 좋아. 이 장면을 같이 공유하고 재생이나 판서나 메모는 너 혼자 할 때. 그리고 이거 영상 다 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겠지? 그러니까 포물선과 직선의 방정식이 완비된 상태에서 두 개를 연립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오지? 그럼 그 2차 방정식의 한 근은 얄짤없이 2일 거라고. 그러니 나머지 한 근이 Q의 X좌표일 거라고요. 왜냐면 포물선과 직선을 연립하면 교점의 X좌표가 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 풀면 된다. 결론은 이 2차 방정식 풀면 된다. 알겠어요? 또 질문? 빠밤. 어우씨, 이게 한 화면에 다 안 들어오네. 그럼 보기를 빼버리고 이렇게 하면 될란고? 자, 두 2차 함수가 있어요. 뭐야? 아니, 내가 한두 해 겪는 일은 아닌데, 아직도 참, 속이 상한다. 내신 출제 조망에서 네 둘 중에 한 명이 질문을 해가지고 고스란히 풀어줬던 문제예요. 예, 뭐 그렇죠. 예, 네. 여러분들 덕분에 학원이 굴러갑니다. 한 번 듣고 다 이해하면 학원이 왜 필요하겠어. 예, 내가 이 마음으로 계속 마음을 추스리며 했던 얘기를 또 합니다. 2차 함수 fx와 gx가 있어요. 그리고 1차 함수는 직선이라는 소리죠. hx가 있어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이 윗문장을 잘 읽어보면 이 2차 함수하고 저 직선도 접하고 그 옆에 있는 2차 함수와 이 직선도 접한다는 거야. 한 직선에 두 개의 2차 함수가 동시에 접하고 있는 거예요. 네, 동시에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접점을 각각 알파랑 베타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직선 하나랑 포물선 두 개 접하게 만드는 방법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하나는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둘 다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방법 많잖아요. 많으니까 이들 중 그 레인지를 줄여보라고 여기 박스 안에 조건을 줬습니다. 잘 챙겨보죠. 일단 위로 볼록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고 g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4예요. 이거예요. 이거와 이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아래로 볼록인 a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오른쪽에 문제가 있지. 어느 쪽이 어느 쪽에 접하냐에서 알파가 F랑 접하는 애고 베타가 G랑 접하는 애인데 그게 1대2래. 1대2. 여기서 말하는 1대2는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알파가 1이면 베타가 2. 알파가 2면 베타는 4. 알파가 3이면 베타는 6 이런 거니까 이게 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까지 딱 읽고 어떤 장면이 상상이 돼야 되냐면 hx를 이렇게 갖다 놓고 좀 더 뭉툭한 아이가 여기랑 접하는 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좀 더 오목한 아이가 얘랑 접하게 되는 이 접점의 좌표를 베타라고 하는데 베타가 아니고 사실은 2알파다 이렇게 1대2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냥 알파와 2알파가 아니라 여기에 무엇도 상정을 해야 되냐면 이거랑 같은 거리에 Y축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장면을 하나 상상해 주시면 딱 맞게 그린 거라고요, 이게. 원점으로부터 알파, 그로부터 2알파. 이렇게. 이게 가와 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림을. 이제 식은 이 그림을 보면서 세울 거예요. 그리고 질문. 이 두 이차함수 fx와 gx가 만나는 점 중에 요 얘기하니까 이제 기억이 나겠다. 성윤이가 내가 이 얘기했더니 여기 말고 어디서 또 만나요? 그래서 내가 이게 펑퍼짐하기 때문에 쫙 올라가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 그래서 여기서 점중에서 이 점중이 무슨 말이냐면 이 점과 이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만나는 여기가 얼마겠느냐. 요 점 t가 얼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다라고 했죠. 내가 풀면 다 쉽다니까 그러네. 내가 풀면 다 쉬워요. 자, 그래서 이게 쉬우려면 너희가 어떤 종류가 다른 두 개의 함수를 fx, gx, hx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준 다음에 걔가 접해요, 어디서 접해요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걸 식으로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개가 만나네 안 만나네, 만나는 교점이 얼마나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두 함수를 이렇게 빼는 거라고요. 빼는 거라고요. fx랑 hx랑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접하고 있죠. 어디서 접해요? 알파에서 접해요. 얘 이름이 f라니까 그러네. 얘가 g고. 그러니까 h하고 f하고가 알파에서 접하고 있어요. 이 문장을 f와 h가 알파에서 접한다라는 이 문장을 식으로 세우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네? 니네가 이거 못할까봐 내가 아까 풀스토리로 설명을 해줬던 거야. 이게 만약에 여기 봐봐. 이렇게 하면 fx equal hx라고 연립을 한 거잖아. 그럼 이게 얘하고의 교점 구하겠다는 방정식이라고 그랬지. 근데 이게 접하면 어떻게 돼? 이게 접하면 알파 그리고 알파라는 중근을 갖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 하지 말고 빼기 이퀄 제로로 하면 이 녀석이 알파라는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된다고. 얘는 제로가. 그럼 이거랑 똑같은 식이 무슨 식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 0을 쓰지 말고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때 최고차의 계수 지금 제가 안 썼는데요. 안 쓴 이유는 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gx-hx를 해도 gx랑 hx도 2알파에서 접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x-2알파의 제곱을 쓰긴 쓸 건데 이때는 여기다 4라고 써줘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뭐였었냐면 fx와 gx 이제 얘하고 좀 만나게 하고 싶은데요 하면 너희는 뭐가 필요하냐면 fx-gx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거 빼주면 이렇게 둘만 빠지고 얘네 둘은 지워진다 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fx-gx 이러면 fx와 gx의 교점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계산하시면 x-알파의 제곱 빼기 4x-2알파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서 잠깐만 계산의 트릭을 좀 써보자면 이 녀석이 x-알파의 제곱 이제 이걸 쫙 풀어헤치는 거잖아 원래. 근데 그 풀어헤치는 게 좀 귀찮을 수 있잖아. 귀찮아서 이렇게 하려고요. 2x-4알파의 제곱. 내가 어떻게 한 거게? 이 4를 2의 제곱으로 만들어서 이 안에 스며들어 넣었어요. 안으로. 4도 2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내 눈에 뭐가 보여요? 합차 공식이 보이죠? 나 누구랑 얘기하고 있니?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보이잖아요. 수련이 다시 졸음이 왔구나. 그러면 두 식의 합. 그럼 3x 마이너스 5알파 그리고 두 식의 차 마이너스 x 플러스 3알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이 중에서 그러면 하나는 3분의 5알파고 하나는 3알파인데 3알파가 누구냐면 2알파보다 뒤쪽에서 만나는 애라고.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만나는 애는 3분의 5알파이다. t는 그래서 3분의 5 알파이다. 이거 오타 같은데 어디에도 a가 없는데 a가 왜 나와? 얘가 알파지. 알파분의 t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3분의 5가 답이다. 내가 이거 직관으로 구하는 것도 알려주고 그랬는데 그건 됐다. 이것도 방금 전에 했던 얘기랑 비슷한 스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fx가 거의 다 알아 지금. fx에 대해서 모르는 건 딱 하나. 위로 볼록인데 그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건 알겠는데 얼마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fx를 어디까지 쓸 수 있냐면 a, x-1, x-4 이렇게까지 쓸 수 있어요. 1과 4가 근이니까. 그리고 a는 음수. 이건 참고사항. 그런 말이에요. 이 식이 이 2분의 1 x하고 여기서 접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a, x-1, x-4 fx랑 빼기 2분의 1 x 이 함수랑 둘이 빼잖아요.
빼면 어떤 이것도 a는 그대로 유지겠지. x-t 값의 제곱이 된다 이런 거예요. 여기를 t라고 하면 접하잖아요. 접하니까 중근을 가져야죠. 누구와 누가? 이 위로 볼록의 이차함수와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 2분의 1 x가 이렇게 둘이 빠지면 그 아이가 중근이 된다 이런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어디까지 하지? 이것으로 그러니까 A하고 T가 다 구해질걸요, 이거? 얘가 AX 제곱 마이너스 5AX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4A인데, 왼쪽식이. 오른쪽식 전개하면 AX 제곱까지 하면 똑같은 거고, 마이너스 2TAX이고, 예, 더하기 AT 제곱. 그러니까 얘랑 같고 얘랑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야? 5A 플러스 2분의 1이 2T A랑 같으면 되고 또 4A가 AT 제곱과 같으면 되고 연립방정식이죠. 예, A는 0이 아니니까 어차피 지워져요. 그러면 T제곱은 4. T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지금 딱 봐도 어딘지 알겠는데? 2지 당연히 마이너스 2는 이쪽인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T는 2 그럼 T는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4A 넘어가면 A 넘어가면 는 마이너스 2분의 1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래서 fx가 완성이 됩니다. fx는 마이너스 2분의 1 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이렇게요. 완성됐죠? 여기다가 는 4분의 1 x 이렇게 방정식으로 걸면 이게 두근이 알파와 베타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요거를 전개하여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한 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의 두근의 합이라고요. 암산도 돼요. 빠르게 하면. 알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술이에요. 기술. 어떤 두 함수의 빼기, 두 함수를 빼는 행위가 내가 지금 뭘 구하려고 하는 거냐. 그게 이 상태라면 중근을 갖는 걸 뜻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요런 기술. 한 번이라도 자기가 해봐야죠. 자기가 해봐야. 이게 갑자기 창의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잖아. 누군가가 하는 행위를 따라하다가 자기께 되는 그런 행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꼭 여러분이 이게 굳이 제가 아니어도 해설지를 가지고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